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 시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테마주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주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막상 그 테마주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이 만났다 이러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인가, 어떤 말을 하시는가 살펴보겠죠. 또 그리고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 하면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이 이 사회에서는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에 수출 제한을 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죠. 분노해서 반일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반일 테마라 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테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여튼 그 반일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계속 국산품을 이용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테마가 형성이 돼서 꾹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을 바로 테마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테마주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은 우리 방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잘 나갈 거고, 여름 되면은 빙과류,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그리면서 잘 나가겠죠. 또 그리고 조류 독감이 있으면 조류 독감 백신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잘 나갈 것이고, 여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 사건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 종목군을 바로 테마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선 관련해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분께서 대선 후보로 강력한 어떤 후보자로 등극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요 밑에 있는 글처럼 정치 테마주 만드는 것은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테마가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그리고 테마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주식 테마주라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현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 두 동영상을 링크해 드릴게요. 공부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주라고 하면 저 안랩이라고 있죠. 자, 일단 하나만 꺼내봤는데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테마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2017년도 이때 안철수 그때 대통령 후보였죠. 관련해 가지고 안랩이 엄청나게 날아갔다가 제자리로 와가지고요. 주가는 원대 복귀해 버렸습니다. 테마주는 저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 재수없이 테마주를 산다고 해서 이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저때 사서 어떻게 하려고요? 큰일 납니다. 테마주는 잘못 살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자, 일단은 오늘 왜 제가 정치 테마주를 한번 이야기하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던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던 화천기계가 급락을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지금 그 반대급부로 유시민 테마주가 만들어져서 보혜 양주가 올랐고 YB 엠넷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가 있고요. 또 안철수
관련주가 있고 또 윤석열 테마주도 있는가 봅니다. 또 그리고 이외에도 뭐 황교안 테마주 뭐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테마주는 잘못 들어가면 이거는 뭐 큰 고생합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잃을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테마가 형성되고 꺼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불과 이 얼마 만입니까? 테마가 형성되는 시기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그리고 꺼지는 거는 보세요. 뭐 한 달 만에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저 테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죠. 저 테마는요, 정말 일단은 택도 있는 것도 있지만 택도 없는 것도 많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치 테마는 일단 택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분께서 갑자기 강력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을 하게 되면 막 홍보를 합니다. 그쪽으로 이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만약에 잘 된다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나 뭐 주식 투자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테마가 일어나든 말든. 왜냐하면 테마주 잘못 들어가면 큰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데 여기에 보면 투심이 약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팔랑기 개인들이 있어요. 저 개인 투자자들은 나도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하고 살살 몰린다고.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사퇴를 했으니까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자꾸 올라가죠. 올라가면 야 이제 유시민 관련주가 테마주로 형성돼서 조금씩 떠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뭐 대부분은 그냥 갑니다만은 초보들은 꼭 저기 낑겨 가지고 내가 뭐 하나 먹어볼까 싶어서 달라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바로 이 주식 어떤 종목에서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오를 거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마주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그 종목의 주식을 때마침 내가 들고 있대 말이에요. 아니면 미리 사둘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사둘 수도 있어요. 사서 막 인터넷에 퍼뜨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바람을 넣어요.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어떻게 된다,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니까 어떻게 된다 하고, 또 그것만 띄우면 안 되니까 이상한 실적들도 막 들고 와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발전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넣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콧웃음 치고 지나가지만 팔랑귀 가지신 분들은 긴가민가 싶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테마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국 테마주라고 있는데요. 테마가 이렇습니다. 웃깁니다. 보세요. 화천기계 화천기공은 그 남광이라는 감사분께서 조국 장관하고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이랍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두 분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동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오른답니다. 삼보산업한성기업은 그 대표과 부사장님께서 부산의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랍니다. 학교 다닐 때 지냈는지는 몰라요. 그냥 동문이기 때문에 오른답니다. 한창의 최성환 대표는 서울대 법대 파리학부 동창이랍니다. 대형 포장은 뭐 서울대 동문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대선 관련 테마주는 저 동문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사돈도 있고요. 어떻게든 뭐 엮으면 돼요. 유시민 관련 테마주는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 장관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비상근 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랍니다. 그리고 YB 엠넷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엠넷은 그 사장님께서 서울대학 경제학과 동문이랍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테마주도 있고요, 안철수 테마주도 있고요, 윤석열 테마주도 있고요, 황교안 테마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동기, 동창, 뭐 후배, 선배, 뭐 사돈의 팔촌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다 끼워 맞춰가지고 해요. 그런데 저런 거 보면 아니 그게 뭔 상관이냐고, 걔하고 내하고 동문인데 우리 회사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택도 없이 저걸 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마주를 이용해 먹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개인들 돈 빼먹는 거예요. 왜 개인들 돈 빼먹느냐 하면 그것도 그냥 개인이 아니고 조금 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과한 분들, 또 초짜들, 이런 사람들 돈 빼먹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사람들 돈 빼먹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저런데 좀 낚이지 않죠. 정치 테마주 누가 낚입니까? 낚이지도 않고, 또 주식 투자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저런데 낚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뭐 5주 테마가 나왔다, 이런 테마와 5G 관련 테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마, 뭐 바이오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래가는 테마잖아요. 저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자잘한 작전 세력들하고, 종목도 전부 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리고 진짜 호구들 데리고 노는 게 정치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테마에 걸린 종목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주식을 테마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관심을 끊으세요. 그게 주식 투자 오래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종목도 들고 있다. 근데 그 종목이 테마 형성돼서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암랩을 들고 있었어요. 이런 때. 그냥 우연히 하는 기회에 그냥 장기 투자로 들고 있었다. 10년 들고 가려고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암랩이 엄청나게 날아가요. 테마가 걸려가지고 날아가면 나는 비록 이 종목을 10년이나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했지만, 그냥 저런 테마주 바람이 불면 그냥 적당한 때 아무 때나 팔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물상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할 때 마음 내키는 때 아무 때나 파는 겁니다. 이때 팔아도 돼요. 팔았다가요, 한참 있다가 바람 꺼지면 다시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괜히 설레발 치지 않는 겁니다. 근처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종목이 좋아서 몰래 장기 투자하려고 들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테마주 바람이 불면 그냥 적당할 때 던지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보는 겁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정말 희한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저런 테마주들은 그냥 끝이 안 좋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저런 테마 형성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잘 기억하시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분석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치게 되면은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와서 수급 분석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